제가 감사를 외면했던 가장 어두웠던 시절, 자기계발 유튜버의 고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저는 항상 긍정과 감사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외면했던 시기, 그 어두웠던 날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채널에서 가장 솔직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 빛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2년 전 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고 강연 요청이 쇄도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느껴졌죠.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말도 습관처럼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은 점점 더 메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1장. 모든 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한 순간.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제 영상을 만들어주는 편집자님, 저를 지지해주는 구독자님, 항상 저를 뒷바라지해주는 가족의 존재가 당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자님의 밤샘 작업에 대해 월급 주는데 뭐. 구독자님의 응원 댓글에 대해 내 콘텐츠가 좋으니까 보는 거지. 가족의 지원에 대해 가족이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당연시에 덫에 걸린 저는 점점 거만해졌고 제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장 첫 번째 경고음. 인간관계의 붕괴. 가장 먼저 위기를 느낀 것은 편집자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편집자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님, 저 이번 달 마치고 그만둘게요.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조건은 더 드릴 수 있는데요. 그분의 대답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작업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냥 계속 기계처럼 느껴지네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감사를 강조하는 유튜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 진심 어린 감사조차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장 최악의 순간. 모든 것에 무감각해진 나. 인간관계의 위기는 제 내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작자로서의 위기가 찾아왔죠. 영상 아이디어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고 카메라 앞에서 웃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청자 수와 구독자 수에만 집착하게 되었고 그 숫자들이 조금만 떨어져도 하루 종일 기분이 꿀꿀했죠. 가장 무서웠던 점은 제가 무감각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구독자분들의 감사 댓글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는데 이제는 그냥 숫자로만 보였습니다. 아름은 날씨도 맛있는 음식도 소중한 사람들도 모두 제 마음속에서 색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4장 바닥을 친 날. 울부짖는 마음. 어느 날 저는 새로운 영상 촬영을 위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대본에는 제가 늘 하던 것처럼 감사한 마음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죠. 그런데 문득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가? 그날 저는 촬영을 중단하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제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자기 연기에 빠진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5장 회복의 시작. 감사함을 찾아가는 여정. 바닥을 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완벽한 자기계발 유튜버라는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감사 일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남이 나를 위해 해준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편집자님이 오늘 이 효과를 넣어주셨다. 지인에게서 응원의 문자가 왔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같은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했죠. 둘째,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편집자님께 찾아가 제 마음 상태를 고백하고 사과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분의 작업에서 발견한 감사한 점을 말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감사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커다란 성공만이 감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숨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6장 감사가 돌아왔을 때 다시 찾아온 빛.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다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아이디어가 다시 샘솟기 시작했고 카메라 앞에서의 웃음도 다시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제 콘텐츠가 달라졌다는 구독자분들의 피드백이었습니다. 요즘 영상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감사가 단순한 긍정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필로그. 나의 실패에서 배운 것. 제가 이 어두웠던 시절을 고백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감사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는 때로는 힘듭니다. 특히 인생이 힘들고 모든 것이 버거울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가장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는 사람에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에게, 햇살 한 조각에게라도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마음의 등대라는 것을. 그 등대가 꺼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만다는 것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등대는 빛나고 있나요? 만약 꺼져 있다면 지금 바로 가장 작은 것 하나에라도 고마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불씨가 당신의 마음에 다시 빛을 밝혀줄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외면했던 가장 어두웠던 시절. 자기계발 유튜버의 고백. 행복한 브레인.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